내일부터 2주간 전국 사찰의 모든 법회와 행사가 중단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불교계의 정성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도반 HC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서울도선사가 마음을 내 십시일반 정성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 제도가 시행 첫 달 88% 신청률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개인이 매월 부담금을 내야 할 우려도 있었지만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마음과학원이 안양시 시민 인성교육 지원 사업인 행복한 부모 되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첫날 강의 일정은 간소화하고 남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무소유와 나눔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온라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갖고 있는 물품이나 재능을 조건 없이 나누는 축제 첫날,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2주간 전국 사찰의 모든 법회와 행사가 중단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산문을 폐쇄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선제적 조치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30여 회원 종단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 전국 사찰의 법회와 행사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선제적인 방역에 나서온 불교계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전국의 산문을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상응 조치로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 사찰의 법회와 행사 등 모든 대면 집합 행사의 중단을 포함한 지침을 1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하고서 지금까지 이웃 종교들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저희들이 그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모든 것을 그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2차까지 가고 3차까지 가는 그러한 기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불교계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 발 더 앞서가지고 종단협에 따르면 법회와 불교대학 강의, 템플스테이, 합창단 소모임 등 모든 대면 집합 행사는 2주일 동안 모두 중단됩니다. 상주 대중은 기도와 예불 집전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매주 방역의 날을 지정해 사찰 시설과 개인 공간, 물품을 소독해야 합니다. 실내 공간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하고 개인 위생을 강화하는 한편 사찰 종무원과 상주 대중은 시차 출퇴근을 통해 다중 밀접 공간을 피하며 고위험 시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또 사찰 상주 대중의 공양을 제외한 신도와 외부인의 대중 공양도 중단됩니다. 사찰 상주 대중은 공양 시 개인 간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쪽 방향으로 앉고 대화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수대 운영은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문 폐쇄든 모든 것을 우리 불교계에서는 자발적으로 그 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종단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와 의료인들이 합심해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에 저희 불교계가 한 발 더 앞장서 가지고 모든 협조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조속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해 국민 모두가 슬기롭고 안전하게 이번 재난을 극복하길 염원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명대로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이번 조치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일부 교회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불교계의 정성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집중호우 피해가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불교계가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도반-HC 대표이사 지연 스님과 임원들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아름다운 동행에 수제의연금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불교계의 정성이 모여 코로나19는 물론 집중호우 피해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하기는 굉장히 최악의 조건들이 그래도 마음들을 모아서 저희 회사가 빨리 딱 자리를 잡아야 이런 좋은 일들 좀 많이 동참하고 같은 글쎄요 말이야.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들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호우 피해 수제의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본각 스님은 19개 지회장과 운영위원장 스님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냈다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단이 하시는 일에 우리 비구니들이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이런 마음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으실까. 저희들이 어려운 일은 일단 중단이 하시는 일들도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비구니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 서울 도선사주지 도서스님도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도서스님은 4부대 중의 마음을 모아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혜 또 일부 좀 해야 되겠다. 그거 좀 찾아와. 쌀은 현재 미리 보냈어요. 한 150가마 정도는 각 지역에 수행하는데 보냈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든 사부대 중 열심히 잘 해주시기도 했지만 불보살님 가피 또 신중님의 가피로 크게 전염되지 않아서 정말 그게 정말 고맙고 정말 고마운 일이고 불보살님께 감사드리는 큰 가피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좀 더 노력하고 싶고 좀 참고 기다리면 곧 이제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제의연금은 지금까지 총 1억 6천여만 원이 모금됐으며 아름다운 동행은 집중호우 피해가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 제도가 시행 첫 달 88% 신청률을 보이며 성공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스님 개인이 매월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해와 공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앙종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된 조계종 승려복지 본인 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 첫 달 높은 신청률을 보이며 성공적인 출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사가 95%, 월정사는 94%, 재적 대중이 많은 해인사와 통도사도 각각 87%와 82% 신청률을 보이는 등 24개 본사가 낮게는 75%에서 높게는 95% 신청률을 보이며 본인 기본 부담금 제도 가입을 견인했습니다. 홍보도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지금 실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는 것을 내고 복지 혜택을 이제 받는 건데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얼마씩 납부를 하게 되면 본인들의 자부심도 있고 또 해인사 재적성이라는 그런 소속감도 있고 10년에 한 번 진행되는 분할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한 점도 가입률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분할 신고와 더불어서 승려 복지 기본 부담금 제도를 이제 하게 되면서 사람들 참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분할 신고 과정에서 이제 스님들께 이러한 부분이 종단에서 시행되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서 기본 부담금과 더불어서 좀 혜택을 늘려간다라고 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2011년 승려복지회 출범 이후 처음 의무납부금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거부감이나 낮은 동참률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스님들이 개인 부담금을 내는데 대부분 긍정적이었다는 것도 의미가 컸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어떤 구성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지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좀 반대 입장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다 수긍을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중이 많은데도 해인사와 통도사의 신청률이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교구복지를 통한 사정 경험이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통도사는 일찌감치 교구복지 제도를 시행해왔고 해인사 역시 현흥스님 주지 취임 이후 의료와 노후, 주거 등 복지를 3대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중스님들의 믿음과 기대가 높다는 겁니다.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말사에서 교구 쪽으로 승려복지회 차원에서 좀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우리 스님들에 대한 본사에서 혜택이라든가 관심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고 현흥스님 주지 취임을 하시면서 수행, 교육, 복지 사업에 좀 중점을 줘야 되겠다. 복지 혜택을 경험한 만큼 의무를 당연히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승려복지회는 본인 기본부담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0억여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로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도 더 커졌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한마음과학원이 안양시 시민 인성교육 지원 사업인 행복한 부모 되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첫날 일정은 간소화하고 남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복한 부모 되기 수업 수강생들이 철저한 방역 작업을 거치며 한마음과학원을 찾았습니다. 학부모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삶 전반의 관계를 향상시켜준다는 입소문을 탄 한마음과학원의 행복한 부모 되기 강의. 수강생들은 기다렸던 강의였던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첫 강의를 모두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수업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바르게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의 발전, 지혜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이끌어가고 주인공에 관하면서 마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첫날 수업에서 온라인 강의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은 수강생들은 첫 주제인 수용하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해찬 스님은 행복한 부모가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와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그 안에 주인공이 바로 서고 주인공이 바로 서면 모든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예. 어느 거 하나 그냥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내 삶의 테두리에서 좀 더 나은 대로 진화하고자 벗어나고자 하는 그 한 생각이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자리 하게 되었지 않나 싶어요. 한마음과학원의 행복한 부모 되기 수업 향후 일정은 모두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한마음과학원은 수업 대부분이 참여를 통해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냈던 만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각박한 현대사회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온라인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참가할 수 있는 서울시 청년 마음 건강 랜선 박람회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연장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극히 제한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과 주거 불안정 등을 겪는 청년들은 여느 연령대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들의 심리적 지원을 돕기 위해 청년 마음건강 랜선 박람회를 어제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마음 휴양지라는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랜선 박람회는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학교와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을 비롯해 10여 개의 명상, 심리상담, 정신의학단체가 참여합니다. 이번 박람회는요, 2019년 서울시민의회를 통해서 서울시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책 제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행된 마음건강 박람회고요.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랜선 박람회로 당신을 위한 마음 휴양지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와 마음건강 정책을 확인하고 명상과 자가치유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글씨 중심의 마음 샤워기, 도서 처방,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등 각 단체별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고민 상담과 Q&A를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마음건강단체와 기관의 주소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9월 4일과 5일 저녁 8시에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모임인 뇌부자들과 곽정은 헤르츠 컴퍼니 대표의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또 8일 저녁 8시 30분에는 마인드그라운드의 명상음악 콜라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매일 진행되는 마음건강 퀴즈를 통해 명상의 미용권과 글쓰기 치유 워크북 등의 선물도 제공됩니다. 자가치유 등등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집에서도 현장감 있게 즐기실 수 있는 체험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언택트와 컨택트가 결합된 행사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당신을 위한 마음 휴양지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무소유와 나눔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온라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갖고 있는 물품이나 재능을 조건 없이 나누는 온라인 무소유 나눔 페스타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맑은 가난으로 마음의 풍족함을 강조했던 법정 스님의 철학 무소유. 무소유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신대승 네트워크와 불교환경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여러 불교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무소유 나눔 페스타가 온라인 공간에서 어제 시작됐습니다. 당초 대면 행사로 기획됐으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해 열기로 했습니다. 중고 직거래 장터와 차별된 문화페의 가장 큰 특징은 나눔에 어떤 대가나 보답,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화페 안에서 물건이나 재능은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이나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문화페 측은 대가 없는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고 자원 재순환을 유도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연계 내에서 내 것이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불교의 무소유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가격이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어떤 합의된 관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1년 동안 안 쓰는 물건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 쓰는 물건들을 서로 내놓고 서로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취지입니다. 어제 오전 9시에 오픈한 문화페 온라인 마당은 순간적으로 접속자가 몰려 일시적으로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화페에서는 형체가 있는 물품뿐 아니라 지혜나 재능도 나눌 수 있으며 소모임을 공유할 수도 있고 정보나 자료, 글, 사진, 영상 등을 저작권 없이 나누는 카피레프트 공간도 제공됩니다. 의류, 잡화, 가전 등 50여 개에 달하는 물품들의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동체 대화법, 태극권, 화요밥상 등 6개의 소모임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역에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고 있는데 순천 지역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 오프라인에서 이런 나눔 마당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런 나눔 마당을 진행할 수 없어서 고민이 있다가 이 무소유 나눔 페스타를 보면서 좋은 영감을 얻었다고 이것에 참여하거나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지역에서도 이런 호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문화페를 준비한 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는 대로 종로부터 시작해 전국의 지역과 마을, 사찰 곳곳에서 대면을 통한 무소유 나눔 페스타를 일상화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불화를 향한 청년 불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즉심시불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코로나 팬데믹 속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데요. 함께 취재해요 7번째, 동국대에 재학 중인 세광 스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만다라와 백의관음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따뜻한 색감의 작품들에서 각각의 개성과 그 속의 부처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미로 속 오직 불법을 갈구하는 동자승의 기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초록색 바탕 위에 표현된 또 다른 미로는 선명한 발자국이 한가운데 찍히며 해탈의 경지를 향한 일체 중생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 갤러리 까루나가 개최한 즉심시불 내 마음이 부처 특별전. 전시 주제이자 용인대 불교회화를 전공한 동문 모임인 즉심시불은 옹고지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불화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결성된 단체입니다. 전통 불교 회화를 기본으로 현대적인 불교 회화의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시하는 모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부처님께 위로받고 희망을 얻어가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3인 3색으로 구성된 전시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 일상의 평온과 수행의 중요함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견본 금리로 완성된 내 안의 부처는 퍼즐이 스며들어 색다름을 더하는데 조각 하나도 전체일 수 있다는 작가의 시선이 담기며 불성의 내면화를 표현했습니다. 더불어 채색을 배제한 채 담백한 선으로 풀어낸 만다라와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묘법 연화경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작업 속의 미로는 인생살이의 수행을 뜻하는데 미로의 종착지에서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좀 이겨내고자 하여 밝은 색으로 좀 표현하고 더 전통적인 색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통 기법을 구축한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데 백의관음과 아미타불도를 비롯해 비단과 지본금리 등 천년 재료가 가미된 모사 작품이 고귀한 향수를 일으키고 형체만이 아닌 청정무구한 불법의 세계를 담아냈습니다. 불교 회화 전통 기법을 사용했으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을 굉장히 좀 잘해놨어요. 내 마음이 그 부처다라는 거, 그런 것, 그것을 그 사상을 사람들이 명심한다면은 정말 살아갈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청년 예술인들의 열정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즉심시불 특별전은 비로자나 국제선언 갤러리 까루나에서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세광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영남 알프스 야생버섯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통도사는 어제 경내 명월료에서 방장 성파스님과 주지 현문스님, 영남 알프스 버섯 연구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기 참모습 영남 알프스 야생버섯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고산 습지를 간직한 통도사의 야생버섯을 방장 성파스님과 김원배, 최석영 교수 등 영남 알프스 버섯 연구회 회원들이 찍은 사진 55점을 전시합니다. 성파스님은 야생버섯 사진을 통해 통도사의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도사가 종교적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 문화, 예술적으로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사찰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성수 불자님, 박원숙 불자님, 안수현 불자님, 김진희 불자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김민주 불자님, 김종분 불자님, 노영숙 불자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을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